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얼마 전에 시행되었던 지방직 9급 한국사 시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자, 제가 평소에 일러드리는 약 5천 개만 공부하지 나머지 복잡한 거 5만 개 중에서 4만 5천 개는 버리고 집중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험에도 제가 예언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어느 단원에서 몇 문제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다른 선생님들이 예측한 대로 이번에 문제 나왔습니까? 네, 예를 들면 현대사 문제 하나도 안 나왔죠. 어디에서 뭐가 나온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비무한 여러분들은 처음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준비가 되면 되기 때문에 단원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곧바로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출문제를 충분히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출제순위 만점 한국사, 출사표, 출제비밀 노트 3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요약된 만화로서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는 백과사전형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표로 만들어진 마지막 암기용으로 3권의 책을 시중에 내드렸는데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출사표라는 책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4세기경 상대부 박사 12회 출제, 숫자를 제가 대괄호 속에 묶어서 키워드를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표기해 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출제 비밀 노트에서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5,000개의 키워드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10번 이상 5번, 3번, 한두 번 나온 것까지 빈출 5등급으로 구별해서 빈출 1등급 약 700개, 빈출 2등급 1000개, 빈출 3등급 1000개, 나머지 빈출 4등급 2000개 등 합쳐서 총 5,000개 정도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등급별로 표기해드리고 한국사는 딱 요 5,000개만 공부하면 끝이다. 너무 많은 거 4만 개, 5만 개 배우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눈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5만 개 공부하려면 머리 터져나가고요. 국어와 영어 공부할 시간 빼앗아 먹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골라드렸던 이 5,000개 속에서 이번 정답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출제순위 만점 한국사 제가 심지어 만화 속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기출 문장도 넣어드렸죠. 또 키워드 총정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손바닥만한 부록으로도 내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역시 모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지 한번 볼까요? 1번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가락바퀴와 뼈바늘, 옷이나 거물을 만들었다라는 거. 신석기 시대 맞죠? 이거 빈출 1등급입니다. 두 번째, 군장이 죽으면 고인돌을 만들었다라는 이 내용은 네, 청동기 시대입니다. 역시 빈출 1등급입니다. 신석기를 찾아라 청동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죠. 3번, 동물의 뼈나 조개 껍데기로 된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것도 자주 강조드렸죠. 빈출 2급입니다. 신석기 시대죠. 4번 농경이 시작돼서 조.피 수수 등을 제가 조.피가 농사 짓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신석기 빈출 1급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빈출 1급 3개, 빈출 2급 2개. 이 중에서 정답을 찾아라. 10번 이상 나온, 5번 이상 나온 게 얼마든지 예측되었던 여러분들 책에 공부하셨던 분은 아하 쉽다. 2번 이렇게 되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음과 같은 법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뭔가가 애니메이션 작동이 좀 잘못되고 있네요. 그냥 이대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국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하고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훔친 자는 노비로 면제받으려면 50만 전. 너무 쉽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고조선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8조 법금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빈출 1등급이죠. 시험에 14번, 5번씩 나왔습니다. 빈출 1등급을 주고서 우리에게 고조선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네, 동맹은 고구려죠. 그러므로 정답은 아닌 게 되는데 빈출 1급이어서 정답 후보가 되겠습니다. 2번, 상대부 박사 장군 등 이거 고조선에서 빈출 1등급임을 평소에 아주 강조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었다라는 것도 기원전 2세기 194년 위만의 망명 때 말씀드렸던 고조선의 빈출 2등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국의 한, 차이나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진이라고 하는 나라, 훗날 사만이 된다 그랬죠. 이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다. 굉장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역시 고조선에 있는 빈출 2등급입니다. 자, 빈출 1급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빈출 1급 2개, 2급 2개를 주고 정답을 찾아라. 빈출 2급이라면 시험에 5번 이상 이전에 나왔다고 제가 표기하면서 4,800개 안에 넣어드렸죠. 정답은 너무 쉽게 1번인 거죠. 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 문제도 선생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말할 필요 없죠. 빈출 1급 주고 빈출 1급을 정답으로 찾았으니 이거 너무 쉬운 문제다. 저랑 공부하신 분은 이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 단번에 알 수 있죠. 자, 3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라는 나라는 호암사라는 지역에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후보 서너 명의 이름을 두었다가 훗날 재상을 삼았다. 네, 부여에 있는 정사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바로 백제라는 나라입니다. 시험에 5번 이상 나왔던 빈출 2등급입니다. 자, 첫 번째, 육좌평과 16관 등 네, 고이왕, 백제라는 나라가 되겠죠. 빈출 2급이었습니다. 폐학, 교육기관, 소수리망이 고국 원앙이 죽고 나서 그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소수리망 고구려입니다. 세 번째,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인안 연호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발해의 대표적인 왕인 무왕의 연호였습니다. 문왕의 대흥도 말씀드렸죠. 네, 따라서 이 나라 발해라는 나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골품제에 따라 관직 성진에 대한 제한을 받았다라는 거 사회 시간에 그리고 행정 시간에 2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 빈출 3급이고요. 사회 시간에 보면 일상생활까지도 제한을 받았다. 관직뿐만 아니라 빈출 1등급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부여에 대한 내용을 주고 백제를 얘기하면서 백제를 정답을 찾아라 1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난이도는요. 빈출 2급을 주면서 우리에게 빈출 2등급을 물었으니 역시 빈출 1, 2등급은 너무나 예상되었던 쉬운 문제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빈출 2급의 2급, 나머지도 빈출 1, 2, 3급에 속했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가는 인도 지역에 5개 천축국을 갔다 왔다. 당시 인도가 5개 나라 5천축국이라 했죠. 가다 있으니까 왕이 되죠. 갈왕, 왕 5천축국 이렇게 제가 바로 지방직 시험치기 나흘 전 문화사 마지막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해초라는 스님 빈출 1등급입니다. 정답은 볼 것 없이 4번. 자, 빈출 1등급을 우리에게 주었던 굉장히 쉬운 문제. 특히 저랑 마지막 공부하셨던 분은 나흘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틀린 분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5번, 가에 해당하는 기구로 옳은 것을 골라라. 비로소 가를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 누구? 최무선의 말을 따라서 조정에 건의하고 만들어졌다. 느낌 오십니까? 네, 최무선 하면 뭐죠? 바로 화통도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최무선 우왕 때 일본의 외적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외구에 대한 퇴치죠. 여러분들이 제가 가진 교재 어느 책이든 펴보면은 빈출 2급에 해당합니다. 자, 교정도감은 뭐죠? 네, 교정별감을 얘기했던 최충원 시대 때 집권 기구죠. 네, 대장도감은요, 네, 나무에 판각을 하는, 즉
대장경을 만드는 최우가 강화도에 두었던 거죠. 판각기구 최우입니다. 식목도감은요, 성종 때 법률이나 격식을 제정하는 말하자면 입법기구가 해당하게 되겠네요. 성종 때입니다. 화통도감, 화약으로서 전투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대포를 만드는 이런 기구, 바로 최무선 진포해전입니다. 이 문제는 빈출 2급을 주면서 빈출 1, 2, 3급을 깔아놓고 정답은 무엇인가? 바로 빈출 3급 화통도감을 찾는 문제. 역시 이 문제도 저랑 공부하신 분은 쉽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3. 문제 6번 가문화유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 청주 흥덕사, 제가 청주와 흥덕사 둘 다 관로 넣기로 강조했죠. 그리고 저 유럽보다도 70여 년 앞섰던, 정확히 78년 앞섰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유산이라고 시험치기 4일 전 특강 때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렸죠. 바로 빈출 1급이었습니다. 나머지 1번 최윤희 의례서를 인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최윤희가 고려 인종 때 만들었던 의례서가 없어져서 최우가 강화도에서 만들었다. 1234년의 일이다라는 얘기,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을 담았던 것은 제조대장경, 다르게 팔만대장경이라는 거죠. 3번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현존하는 게 가장 오래된 게 뭡니까? 바로 이 직지심체요절이다 라고 강조드렸던 이야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이게 나타났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 하면은 조선 세종 때 있었던 바로 향약 집성방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도 빈출 1급 4개가 깔렸습니다. 빈출 1급을 보고 정답인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요절 정답을 고르게 되니 매우 쉬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7번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달라입니다. 자, 병인양요. 첫 번째, 프랑스 함대가 강화부를 점령하였다. 1866년에 있었던 바로 병인양요에 해당하죠. 두 번째, 외규장각이 소실되고 의궤를 약탈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자, 이 내용 1866년 병인양요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어제연이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를 했던 거. 이것도 너무 쉽죠. 1871년 신미 양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번째,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도가 처형당한 것이 원인이다.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우리나라 천주교도 8,000명이 저 홍대 옆에 있는 절두산 그쪽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강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인양요가 3가지가 있고요. 아닌 신미양요가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인데 빈출 1등급 3개와 빈출 3급 1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정답은 빈출 1급인 3번이더라. 빈출 1급부터 3급까지 다 제 교재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외우라는 4,800개 안에 있죠. 여러분들이 틀릴 수 없는, 실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의거에 대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김구는 이 의거의 주모자였다. 누가 실행했느냐? 윤봉길이 폭탄 2개 가지고. 이게 뭐죠? 1932년 바로 저 유명한 윤봉길의 홍콩공원 의거에 해당합니다. 이 단체는 어디입니까? 한인애국단이죠. 역시 빈출 1급이었습니다. 자, 쉬운 지문을 주면서 우리에게 보기 1번 이봉창이 단원으로 활동했던, 이봉창은 도쿄에서 관병식을 다녀오던 저 일왕에게 폭탄을 집어 던졌는데 마차 순서를 잘못 맞춰가지고 실패했다 그랬죠. 동경의거 한애국단, 바로 윤봉길 의사보다도 3개월 앞선 일이었습니다. 정답 후보가 되겠네요. 2번 고종의 밀명으로 결성되었다.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최익현의 수제자인 누구?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1912년 호남에서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 자주 해드렸습니다. 조선혁명서는 우리나라 한국사 시험 빅3 안에 들어가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 또 나왔네요. 이것을 활동 지침으로 했던 것은 신채호, 김원봉의 의열단이었습니다. 일제가 날제한 105인 사건도 자주 말씀드렸죠. 네, 신민회, 안창호와 우리나라에 관계된 뜻있는 분들이 모두 다 참여했던 어마어마했던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4년 만인 1911년에 와해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보기 다 빈출 1급부터 2급 사이에 있네요. 자, 정답은 너무 쉬운 빈출 1급을 주고 빈출 1급을 찾는 네, 매우 쉬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9번, 다음 주장을 내세운 민족운동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날 우리의 이 행동은 두 번째,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세 번째, 질서를 존중하며 떳떳하게 정당하게 우리가 주장하자라고 했던 거. 이거 네, 시험에 몇 차례 나왔던 한용운의 공약 3장입니다. 최남선의 3.1운동 기미독립선언 문이 있고 그 뒤에 추가로 공약 3장이 있었죠. 요건 조금 빈출 등급이 떨어지는 빈출 4급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빈출 3급으로 올라가게 되겠네요. 자, 3.1운동의 한용운 밑에서 정답을 찾아라. 정답은 3.1운동. 정답이 너무 쉽습니다. 자, 시험에 2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 여러분들이 모르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출사표라고 하는 제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다 실려 있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시험에 이미 2번 나온 지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결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입니다. 자, 고부하면 뭐죠? 네, 고부밀란 동학농민운동이죠. 군수조병갑. 자, 갑질했다.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방공령은 조병식. 이렇게 식량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조병갑. 고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전주감령을 1894년 말에 차지하고 5월에 전주화약을 맺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 내용은 바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빈출 1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상공국을 폐지했다. 네, 혁신정강 14조죠. 해상공국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보부상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 바로 1884년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안을, 자, 집강소 1894년 7월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으로 정부군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저 서울에서는 나름대로의 개혁을 하고 본인들은 전라도 53개 군에 집강소를 설치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나죠. 서울에서는 교정청을, 본인들은 집강소를 두고 배정개혁안 실천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니까 정답 후보가 되겠네요. 세 번째, 별기군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던 네, 우리나라 5군형 90군대가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자 거기에 쌀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90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것은 1882년에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3도 창의군을 조직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13도 창의군 하면은 너무나 쉽게 떠올라야 되죠. 네, 1907년 고종이 순종으로 바뀐 후에 우리 군대를 해산하고 나서 만들어졌던 이인영 중심의 군대죠. 다음에 1월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 1908년 1월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빈출 1급의 동학농민운동을 찾아라는데 정답은 2번. 역시 빈출 1급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다 빈출 1, 2급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 조건문부터 보기까지 다 빈출 1, 2급이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
반대로 말하면 매우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다음 상소문이 올라간 국왕 때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 여기서 벌써 끝나버렸죠. 뭡니까? 시무 28조 최승로라는 사람이죠. 이 왕은 누구입니까? 따라서 고려 6대 성종대입니다. 자, 성종대 찾아라는데 이 사료는 시험에 10번 이상 나온 빈출 1급이었습니다.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네, 현종대 일이죠. 전시과 제도는 고려 5대 경종대, 즉 광종의 아들이라고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했던 거, 네, 고려 6대 성종이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이유는 평소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한테는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설하면서까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광종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고려 초기 문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다. 고려는 앞에 태조, 그리고 4대 광종, 그리고 6대 성종, 그리고 중간에 경종이라든지 정종을 끼운다. 혹은 뒤에 공민왕이 나올 수도 있다. 너무 강조드렸는데 빈출 1급을 주고 역시 정답은 빈출 1급의 고려 성종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평소에 너무나 예측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실수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줄 친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강홍립 하면 누구입니까? 강홍립 이 왕, 비밀리에 바로 광해군이죠. 명나라가 제조 지연을 내세우면서 앞에 임진왜란 때 도와줬는데 북방에서 만주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도와달라 했더니 광해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서 중립외교를 취했다. 너무 강조했죠. 중립외교는 빈출 1등급입니다. 여러분이 모를 수 없죠. 그런데 광해군의 광홍립이라는 사람, 이 스토리는 빈출 3급입니다. 전국에 대동법을 실시했다. 시작은 광해군 1608년 100년이 지나서 전국에 누구? 숙종 때 1708년에 완성이 되었다. 이 내용이 빈출 1급으로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10번이나 나왔던 거죠. 허준의 독립오감, 네, 독립오감이라는 책, 우리나라에 있는 의학 백과사전 같은 책인데 중국과 일본에서도 번역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에 등록되었다 강조했죠. 바로 광해군 때 이거 빈출 1급입니다.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 자의 대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조대비라는 분이죠. 인조의 와이프입니다. 바로 현종 때에 효종이 죽고 나자 그 현종의 할머니 되는 분의 예송, 복상 문제에 대한 것이 2번 일어났죠. 한 번은 효종 때문에, 또 한 번은 그의 와이프 효종비 때문에. 이게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입니다. 바로 현종 때 일이었다. 예송 문제가 나오면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표현만 나왔습니다. 청나라와 국경을 삼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던 왕은 1712년 숙종 때이죠. 이것 또한 빈출 1급입니다. 자, 빈출 3급의 광해군을 주고 빈출 1급의 광해군을 찾는데 나머지 보기들도 빈출 1, 2급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보더라도 틀릴 수 없는 문제, 역시 빈출 1, 2, 3급 안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가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옳게 짝짝 지어라. 자, 고려시대 건축물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 3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평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빈출 2급으로 여러분 모든 책에 다 표기가 되어 있죠. 따라서 보기에서 3번, 4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1, 2번 중에서 정답을 찾아야겠습니다. 2번째,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건물 중에서 오청목탑이다. 이게 법주사 팔상전인데요. 제 책에 보면 빈출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느꼈던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김제 금산사 미륵전과
보온 법주사 팔상전은 17세기 조선 건축물에 들어있어서 조선시대 건축물이라는 말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될 게, 자, 5층 목탑이다라는 것에서 정답을 갈라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팔상전, 여러분들 제 수업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팔상전 안에 통으로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온의 법주사, 아니 김제금산사 미륵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고 안에 제가 그린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몇 층입니까? 3층입니다. 통으로 열려있다 그랬죠. 이게 그림으로 5층, 이거는 3층, 그러므로 5층. 정답은 뭘까요? 김제금산사가 3층이니까 5층짜리는 정답은 2번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코 어렵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빈출 2등급이 2개가 나왔는데, 다만 이 법주사 팔상전이 5층 목탑이라고, 나무로 만든 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탑이라는 설명보다는 5층 건물이라는 조선시대 안에 불교 건물에 넣어놨는데요. 이 출제위원은 목탑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5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본 법주사 팔상전을 골라야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빈출 2등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14번 가부터 라까지 시기순을 바르게 한번 나열해봐라. 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가장 조금 힘들어하죠. 이번에도 역시 2개의 문제가 나왔고 A와 B 사이에 있는 걸 골라라도 한 2개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시기를 아느냐 문제가 4개가 나왔기 때문에 꼭 쉽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시기가 아니라 빈출 횟수가 몇 번인가가 더 중요하죠. 왜? 제가 평소 빈출 횟수대로 여러분에게 공부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지주에게 결작 1인당 1결당 미국 2두씩을 거두었다라는 거. 결작이 포인트죠. 이것은 균역법에 나오는 바로 여기 정조 아니고 영조가 되겠습니다. 영조의 균역법 빈출 1급입니다. 자, 두 번째로 풍흉과 상관없이 전세, 밭에 내는 세금을 미국 4두에서 6두 하면은 너무나 유명한 영정법이죠. 바로 인조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 한 결당 300두의 10분의 1, 제가 강조했죠. 바로 공양왕 때 있었던 과전법에 관한 이야기 태조 이성계부터 시행했다. 제 책을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빈출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20두에서 최하 4두로 이 내용을 만들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공법 세종이 실행했던 내용이죠. 빈출 1급입니다. 자, 제가 제 책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빈출 1급 3개, 빈출 2급 2개가 틀림없습니다. 빈출 1급 10번 이상 나왔다고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5번 이상 나왔다고 강조했는데 이 사람이 영조이고 인조이고 공양왕이고 세종이라는 걸 여러분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연도는 몰라도 적어도 5번 이상 나왔던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순서를 매기자면은 다로부터 출발해서 가로 끝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시기를 따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정답은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표현 드려도 무방하겠네요. 15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자, 재물은 우물과 같고 퍼내면은 가득 찬다. 벌써 끝나버렸죠. 누구요? 우물론, 바로 이용 후생학파의 박제가가 인물이 되겠네요. 바로 이 인물, 자, 역시 빈출 1급에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던 내용입니다. 청과의 통상의 수레를 이용했다. 박지원, 박제가 둘 다 그렇다 그랬죠. 특히 북학의라는 책에서 박제가도 청나라에 다녀오고 나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이것도 끝났죠. 누구? 정제두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토지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 이건 두 사람이 있죠.
앞에 경세치용학파의 성호이익의 영업전이라는 게 있고요. 또 상공업을 중시했던 바로 이용후생학파의 박지원이라는 사람도 한전론을 얘기했죠. 둘은 차이까지 알아달라 했습니다. 이익은 영업전이라고 해서 최소한을 꼭 갖게 하자고, 박지원은 상한선을 규제하는, 상한선을 한전제로 했다라는 게 차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매우 강조드렸습니다. 지전스를 주장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던 사람 너무 쉽네요. 바로 이용후생학파의 박홍대용이 되겠네요. 제가 지전설 주장은 과학 파트에서 세 사람 기억하라 했습니다. 먼저 홍대용, 최초로 지전술을 얘기했던 사람은 김성문, 자 그리고 추가로 성호이익도 지전설을 주장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은 허옹과 실옹과 허자의 이 논의를 얘기했던 의산문답이라는 책이 생각나고 홍대용이 생각나야 되겠습니다. 빈출 1급을 주고서 우리에게 역시 빈출 1급을 정답으로 찾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른 선생님과 제가 해설이 다른 점은 평소에 제가 빈출 1급부터 5급까지 다 강조해서 이거 외우면 된다 4,800개 여러분에게 강조했기 때문에 해설하면서 구질구질한 말 할 거 없죠. 왜? 여러분에게 평소 수업한 대로 강조하면 이거 책 찾아보니까 빈출 1급 맞네, 이거 빈출 3급 맞네, 그러면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네, 그러면은 내가 외워야 될 4,800개 안에 다 들어갔네? 그러면 끝이네. 얘기가 길어질 필요가 없죠. 다음 창립 취지문,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여성운동이 제기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되었는데 통일된 조직이 없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다라는 이 사료문은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빈출 2급입니다. 자, 여러분 출사표라는 책에 보면은 이게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공통된 지문 사료문이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 이 내용 여러분이 배운 적 없습니다. 제가 가르친 적 없어요. 다시 설명드린다라면, 처음으로 다시 설명드린다면 김대중 정부 때 여성연합에서 호주제 왜 남자 중심으로 가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첫 출제 제 책에서 없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것 외에서도 시험에 한두 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쯤은 나온다고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 나왔네요. 제가 설명하지 않은 데서 하나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했죠. 그런데 처음 보니까 호주제 선생님이 정답 아니라 했다. 제끼고 보십시오. 여학교를 설립하고 여권 통문을 만들었다. 여권 통문. 네, 우리나라 저 북촌에 있었던 여성들의 모임, 양반, 와이프의 모임이라고 했죠. 여기서 학교도 만들어졌는데 바로 찬양회라는 단체의 빈출 5급에 있어서 좀 지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던 단체는 이건 또 너무 쉽죠. 어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학, 바로 천도교라고 하는 데죠. 천도교의 방정환이라는 분이 1923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창간했는데, 어린이날을 선정을 했는데 오늘날 5월 5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린이날 어린이 방정환은 바로 천도교를 만들었던 손병희의 사위였다 이렇게 말한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 3번 문제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죠. 빈출 3급이었습니다. 4번 봉건접 인석 타파와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철폐한다. 요거 못 보던 내용인데요. 요거 조금 까다롭죠.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 책에 찾아가 보시면은 여성 지위 현상, 근우회다라는 게 빈출 4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빈출 2급을 주고 빈출 4급을 찾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지엽적이고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근우회를 주었던 빈출 2급과 정답 빈출 4급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1번 처음 출제되었던 김대중, 나는 선생님한테 배운 적 없고 가르친 적 없어서 정답 제외. 2번, 3번은 바로 여러분들이 찬양회와 천도교 소년회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4번에 대해서 이 일을 여러분들이 배웠다 안 배웠다 다를 게 없죠. 조금 제가 가르친 문제로서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16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빈출 등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맞아야지 정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17번, 다음 법령이 반포된 시기가 언제냐? 대한국은 자주 독립한 제국인데 황제가 무한한 군권, 여기서 군은 임금군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확실히 있죠. 대한국 국제라는 거 1899년, 역시 이것도 제가 자주 노래를 불렀죠. 쉬운 문제입니다. 갑신정변 1884년입니다. 갑오개혁 1895년. 네, 갑오개혁은 6월에 시작되었다가 11월에 2차로 시작되었죠. 어쨌든 1894년 6월과 11월입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 12월에 있었고요. 독립협회 해산은 1898년에 명령이 내려졌고 실제로 99년에도 마지막 활동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1898년을 통상 독립협회 해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의 발발은 러시아와 바로 이 갑오개혁이 있던 청일전쟁 10년 만이죠. 1904년 2월에 시작되었다가 9월에 미국 포츠머스 조약으로 끝났습니다. 독립협회 해산에는 황국협회라 불리우는 보부상 단체와 싸움이 1898년에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을사늑약은 일본이 러일 전쟁이 끝난 2달 뒤인 1905년 11월에 9월에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11월에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강제로 조약을 맺었다. 한일 2차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을 골라라. 1899년, 98년과 1904년 사이 정답은 3번. 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하는 순서를 바로 잡아라 내지 뭐와 뭐 사이인데 이 문제는 빈출 1급을 주고 밑에 있는 보기 전부 다 5개가 빈출 1급입니다. 빈출 1급 중에서 1급을 골라라. 너무 쉬운 문제. 형식은 어렵지만 내용이 쉬웠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부터 라까지의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달라. 자, 첫 번째, 역시 시기순이기 때문에 형식은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운문을 기점으로 김삼위와 초전의 효심의 난. 와, 이거 고려시대 난은 되게 많은데 망소의 난도 있고, 그쵸? 명학소의 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거기에다가, 자, 최충원 때도 난이 있었죠. 앞에, 뒤에 광명개발의 난도 있고요. 난이 되게 많았어요. 조위총의 난도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난 외우기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난이 고려시대 때 무신 집공기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하게는 고려 1193년 명종 때 있었던 난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주의 난민들이 백낙신의 탐욕 때문에 일어났다. 이게 바로 진주밀란. 이때가 조선 25대 철종 때죠. 이 시기가 바로 1862년에 임술년, 그래서 임술밀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철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죠. 세 번째, 자, 도적들이 곳곳에 벌떼처럼 일어나서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 적고적의 난 앞에 있었다. 당시에 성주와 장군이 많아서 진성여왕 때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났는데 왜냐? 여러 사람들이 세금을 걷고 또 걷고 또 걷으러 왔다 했죠. 그래서 곡물과 조세를 보내지 않자 나라에서 독촉을 했다. 설명드린 기억나시죠? 통일신라의 진성여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원대원수라는 사람, 홍경래라는 사람인데요. 조정에서 서쪽 땅을 더러운 땅으로, 이걸 뭐라고 했죠? 네, 분토라고 했어요. 똥분자, 우리가 분뇨할 때 분,
이 서쪽 땅은 뭐라 했습니까? 평안도 땅이라고 했죠. 밑에 있네요. 평안도 놈이라고 자기를 괄시한다.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조선 순조 23대 왕 때 일어났던 1811년, 제가 연도도 자주 강조했습니다.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첫 번째에서 고려 어느 왕 때인지는 모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선 철종이고 조선 순조다, 빈출 1급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원종 애노의 난도 빈출 1급이니까 이게 고려라는 거는 여러분들 눈 감고도 아셔야 되죠. 그래서 빈출 1급 3개, 빈출 2급이 들어있는 순서 문제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아,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은 늘 빈출 1급, 2급을 10번 이상, 5번 이상 나온 걸 강조 안 했을 수가 없죠. 너무 쉬운 문제에 해당했다. 조금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출제위원이 어렵지 않게 출제한 문제로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9번 가나 사이에, 자, 네 번째로 시기를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형식은 까다롭습니다. 자, A와 B 사이에 들어갈 것을 고르는데 아닌 것을 정답으로 찾아달라입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수령무역장정,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 언제? 1882년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우리에게 대가로서 가져간 거죠. 우리나라를 속방이라고 우대한다라고 했던 기억 나실 겁니다. 이모군란 1882년으로서 빈출 2급이었습니다. 자, 청국이 조선국이 완전한 독립자주국이고 청에 대한 곡물 헌납 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라는 이 내용,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 청나라가 일본에 가서 그들이 패배한 것을 인정한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이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다 했죠. 하나는 저 요동반도, 랴오뚱 반도를 한량 떼서 주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대만을 청나라 땅인데 일본에게 헌상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조선은 독립국으로서 청나라가 포기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1895년에 있었던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은 바로 청일전쟁이 끝난 1895년이죠. 요 두 사이에 대한 걸 골라라입니다. 1번,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 이건 자주 들었죠. 해밀턴 항, 거문도는 우리나라 여수 앞바다에 해당한다 설명드렸습니다. 1885년 갑신정변 1년 뒤였고,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유길준이 중립국을 선언하자 독일의 부들러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 빈출 1급입니다. 한청통상조약, 자, 이게 시험에 언젠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멘붕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 책 출사표에도, 출제 비밀 노트에도, 출제 순위 만점 한국사에도 다 요 한청통상조약이 1899년으로 들어 있습니다. 빈출 5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1899년이니까 82년과 1895년 사이에 이것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1899년은 95년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답 후보입니다. 3번,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은 이모군란 2년 뒤인 1884년이죠. 그러므로 이 내용은 들어간다는 거죠. 밑에 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 것을 청일전쟁이라고 하죠. 이게 1894년이잖아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원인이 되는 거죠. 빈출 1급, 빈출 2급, 빈출이 2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빈출 2급, 2급, 1급, 2급, 2급 다 아니까 정답은 빈출 5급에 해당하는 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은 분명히 책에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까다로운 듯 하지만은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은 어렵지 않게 2번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충 빈출 1, 2, 3급을 공부했던 분은 조금 어려워하면서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찍더라도 빈출 2급이 있고 빈출 1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법령에 실시된 정책.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하게 분배하다. 1인당 3정보 이상 9,000평을 가질 수 없다. 너무 쉬운 농지개혁법이죠. 네, 1949년, 즉 우리나라 정부가 출발한 1년 뒤의 일이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빈출 1급 경제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민주당과 지주층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이 내용? 네, 중단된 길은 뭘 중단됩니까? 계속해서 이게 실행이 되어서 6.25 전쟁 때 공산화를 막는데 큰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배웠죠.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이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새마을 운동이죠. 언제요? 1970년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유상매수, 유상분배 맞습니까? 네, 돈 주고 사서 지가 정권을 지주들에게 발행했고 나중에 유상으로 분배하는데 돈 없는 농민에게 농사 짓고 30%씩 5년 동안 내게 해서 5년 모은 150%를 지가 정권과 바꿔치기 해서 유상 매수와 유상 분배를 했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작농이 감소하고 아니죠. 자작농이 대거 늘어나고 소작농이, 즉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던 사람에게 다 유상분배지만은 외상으로 5년 동안 갚게 했기 때문에 훗날 자작농이 늘어났다. 틀렸죠. 그러므로 옳은 것을 골라라. 너무나 쉬운 유상매수, 유상분배도 빈출 1등급이죠. 네, 그러므로 빈출 1급 가지고 정답을 찾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빈출 1급이다, 2급이다, 5급이라는 거는 모든 제 책 안에 다 들어있죠. 이 책이든 저 책이든 다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을 속일 수 없죠.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필요 없이 책이다 딱 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험에도 딱 한 문장 여성 호주제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했지만은 정답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 교재대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거의 95점, 100점을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혹 실수로 한두 개 틀린 분이 있더라도 90점은 무난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문제 또는 하나도 틀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나 국어 때문에 탈락하셔가지고 다시 시험을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보신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교재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오시면서 거기에서 정답만 고르신다라면은 바로 이 5,000개 안에서 정답이 있다라는 말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로써 해설을 마치겠습니다.